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 정말 아쉽네요. 2025 시즌 개막 전부터 큰 타격을 입은 기아 타이거즈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레이드 1 햄스트링 부상이라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일정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팀의 큰 기둥이었던 김도영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기아 타이거즈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도영 선수가 맡아왔던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있을까요?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서 안도할 수 있겠네요. 구단의 말처럼 2주 후 재검진을 통해 복귀 시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팀의 대처가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호준 NC 감독의 말처럼 한 달 정도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동안 김도영 선수를 대신할 선수가 누가 될지도 중요한 이슈겠죠. 다른 타자들이 그 공백을 잘 메워야 할 텐데 팀 내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김도영 선수의 공백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겠네요. 이범호 감독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도 이해가 가요. 전력차가 크지 않은 올해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김도영 선수 없이 팀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는 말에서 그만큼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최강 타선이라고 평가받았던 팀의 전력에서 중요한 선수 한 명이 빠지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그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도영 선수처럼 빠르고 강한 타격을 가진 선수를 대체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른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주거나 김도영 선수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팀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흥미롭게 지켜봐야겠네요. 김도영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홈런을 쏘아 올리고 클러치 능력도 뛰어나며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춘 선수를 대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도루 능력과 출루 후 주자의 전략적인 활용이 뛰어난 선수라 팀의 공격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김도영 선수처럼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큰 선수는 상대팀 투수나 수비진의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서 팀 전체의 공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내야 땅볼을 쳐도 병살을 잘 당하지 않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니 감독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다재다능한 선수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한 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팀 전반적인 전술이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빠지면서 이범호 감독은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들어갔고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 없이 맞이한 NC와의 개막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것은 다행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기아가 불펜의 부침 덕에 이긴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겠네요. 1차전에서는 8회의 집중력을 발휘해 대승을 거뒀지만 사실 불펜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NC의 필승조로 발탁된 전삼인이 그날 무너졌다는 점에서 기아가 승리한 건 운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전에서는 불펜 운용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필승조들이 잘 버텨주면서 기아는 결국 4에서 5로 패했죠. NC가 1차전에서 보여준 불펜 운용을 2차전에도 그대로 했다면 기아가 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처럼 이 시점에서 불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김도영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불펜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네요. 이 상황에서 기아가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치를 때 불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펜의 깊이나 감독의 전략적인 대응이 향후 기아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 이를 보강하거나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윤도현을 기용한 전략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되었네요. 윤도현을 3루수로 기용하고 김도영이 자리했던 이번 타순에 최원준을 배치한 것은 팀의 전력을 최대한 살리려는 시도였겠지만 실제로는 공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듯합니다. 특히 9번 타자로 나선 윤도현이 2타수 무안타에 그치고 떨어지는 변화구에 약한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1군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이 경기에서 드러난 셈이죠.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명확하다면 상대 투수들이 그 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아는 김도영 선수가 맡았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도현이 아니더라도 김도영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거나 타순과 전략에서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겠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범호 감독 맞습니다. 최원준, 박찬호, 그리고 패드릭 위즈덤의 부진은 기아 타이거즈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원준과 박찬호가 테이블 세터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루가 막히고 공격의 흐름이 끊겼다는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타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격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의 부진이 기아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패드릭 위즈덤의 침묵도 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네요. 외국인 타자로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만큼 그의 성적 부진은 팀의 공격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 시점이 길어지면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죠. 위즈덤의 빠른 적응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할 텐데 김도영의 공백까지 고려하면 그 압박이 2배로 커질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직면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겠죠. 어떻게든 위즈덤이 적응하고 그 외의 타자들이 역할을 다하면서 타선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감독의 전략적 판단과 선수들의 빠른 적응이 기아 타이거즈의 향후 성적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정말 다양하고 경중에 따라 회복 기간도 다를 수 있죠. 그레이드 1은 가벼운 염자로 주로 스트레칭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고 그레이드 2는 부분적인 파열로 조금 더 심각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찢어짐은 아닙니다. 그레이드 3는 완전한 찢어짐으로 극심한 통증과 부종을 동반하며 때로는 근육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 기간이 긴 만큼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레이드 3 부상의 경우 햄스트링 근육이 완전히 찢어졌을 때 발생하며 이는 스포츠나 격렬한 운동 중에서 급격한 움직임이나 잘못된 자세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상이 흔한데요. 이 부상은 실제로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김도영 선수의 경우 그레이드 1 햄스트링 부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레이드 1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염자이지만 여전히 재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석 트레이너의 말처럼 그레이드 3라도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치료 방법은 부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젊고 골반의 기울기 등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회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햄스트링 부상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신장성 수축이라 불리는 근육에 늘어나는 힘을 잘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햄스트링은 다리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빠른 달리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재활 중에는 햄스트링의 길이를 늘리고 신장성 수축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재활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3주 정도의 재활 치료는 그 부상에 맞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가 빠른 회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김도영 선수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레이드 1위 부상이지만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2주 후 재검진을 통해 복귀 시점이 정해지겠지만 햄스트링 부위는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사례처럼 햄스트링 부상은 한번 회복되었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높은 부위입니다. 나성범 선배는 겨울 동안 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주의를 기울였지만 시범 경기에서 다시 햄스트링을 다쳤죠. 이는 햄스트링 부상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재활과 예방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부위임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하체 스트레칭과 보강 훈련을 꾸준히 해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예방은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범호 감독님의 말처럼 근육 손상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는 것도 이 부상의 특성입니다. 각 선수의 몸 상태나 회복 정도, 훈련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부상당한 부위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죠. 김도영 선수가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가 복귀 후에도 무리하지 않도록 구단과 트레이너들이 잘 조율해야 할 시점이네요. 혹시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 KBO 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MVP를 수상하며 14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7, 38홈런, 143득점, 109타점으로 정말 몬스터 시즌을 만들어냈고 특히 득점 신기록까지 세운 것은 그의 전반적인 공격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도 컸겠죠. 특히 김도영 선수는 주루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작년보다 더 과감하게 주루할 것 같다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는 더욱 공격적인 주루로 득점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폭발적인 주루가 강점인 선수에게 햄스트링 부상은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주루에서의 빠른 발과 민첩성은 그의 중요한 장점인데 이번 부상이 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주루와 관련된 동작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영 선수는 젊고 뛰어난 체력을 지닌 만큼 빠른 회복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과도한 주루를 자제하고 신중히 몸을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이번 부상을 잘 극복하고 다시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